법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정하다라는 그 신뢰를 잃으면 법치가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똑같은 구속영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적 감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라는 600자 결정문을 가지고 구속을 허락하지 않았던 법원이 똑같은 잣대를 현직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15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15자 결정문을 가지고 구속을 바로 해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 잣대가 모든 만인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저는 오래전부터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제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많은 분들을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이 의원님 보수적 공화주의의 화두를 이제 제기하셨었고 그래서 전 되게 공감하고 어딜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유승민 의원님은 참 잘 얘기하시던데 지금은 양쪽을 둘 다 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초법적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라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의원님 잘 모르실 텐데 저는 하도 민주당을 상대로 쓴소리를 해서 제 별명이 민주당 쓴소리 전문가 아시죠? 조국 사태 때 그건 정의롭지 못했어요. 제가 신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규범적으로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군을 동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보수냐 진보냐 그다음에 양쪽에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존적 문제인 이 헌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옛날 그 보수적 공화주의였던 서울대 박세일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류들을 보고서 얼마나 개탄하셨을까. 저는 너무나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어요.